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권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책의 작가님은 저에게 그냥 무조건 믿고 사서 읽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읽을 책 고르는 영상에서도 이 책 읽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읽었고, 얼마 전에 북토크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저의 애정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백수린 작가의 봄밤의 모든 것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백수린 작가님의 네 번째 소설집입니다. 작가님께서 2011년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제 등단을 하시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죠. 등단 직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소설을 발표해 오셨다는 것을 네 번째 소설집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독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인데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요즘 책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요. 이거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 책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단편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문장씩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아주 환한 날들은 어느 날 사위가 안긴 앵무새 한 마리를 2달 동안 맡게 된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빛이 다가올 때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촌 언니와 성인이 되어서 뉴욕에서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그에 따라 변해가는 언니의 마음을 목격하는 이야기입니다. 봄밤의 오리는 주인공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만난 유타라는 일본인 유학생과 친해지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이든 반려견과 함께하며 겪는 상실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흰눈과 개는 외국인과 결혼한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로 인한 오랜 갈등, 그리고 알프스 설산을 부녀가 단둘이 등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3편은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들인데요. 호우는 가족과 함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소희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한 허름한 주택가, 그곳에 거주하는 한 노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 상상 등을 담고 있고요. 눈이 내린 애는 다혜가 학교 때문에 이모할머니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시절, 자신의 청춘과 당시 전부처럼 여겨졌던 연애, 그리고 노년의 이모할머니를 바라보며 했던 생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에서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던 주미와 상아, 그리고 앞서 나온 소희와 다혜, 이 네 사람이 숲속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그때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리뷰하면서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을 텐데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면 창 너머로 희부만 빛이 보이는 듯하고 따뜻하거나 때로는 아릿한 감정이 마음속에 싹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작가님의 문체 자체가 섬세하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다듬은 듯한 문체여서 그런 느낌들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시그니처 느낌, 시그니처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소설집을 읽으면서 좀 특히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것들을 이제 두 쌍의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나이듦과 기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별과 사랑입니다. 감상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좀 궁리를 했었는데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조금 이야기의 맥락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이듦과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화라는 단어도 있지만 뭔가 이거는 좀 생물학적인 면이 강조된 단어 같고 시간이나 세월이라고 말하자니 조금 의미가 두루뭉술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이듦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에서 인물들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삶의 한가운데 혹은 이 청춘의 한가운데에 있다 라고 느끼는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자주 그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다가올 때의 화자는 자신보다 8살이 많은 40이 넘은 사촌 언니를 관찰하고요. 봄밤의 오리의 화자도 자신보다 12살 많은 일본인 남성 유타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유타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막 합니다. 호우의 소희도 주택가의 할아버지를 보며 눈이 내리네 다혜도 이모할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생각이라고 좀 다소 얼버무리고 있지만 여기서 공통된 것은 저들보다 많이 어리거나 젊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내리는 어떤 선택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마음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은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아직 인생의 어느 시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은 상대의 마음 깊숙이까지 가닿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언젠가는 찾아온다 라는 것을 이 인물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한 개인의 선택과 내면을 규정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예단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 일은 비단 앞서 말하자면 관찰자의 입장에 선 인물들, 이 인물들에게만 찾아오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환한 날들의 주인공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 속 주인공은 70이 넘은 여성 옥미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옥미는 홀로 살고 있고요. 이 홀로 사는 주인공은 촘촘한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체로 만족하면서 사는 인물이에요. 그런 옥미에게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와서 대뜸 앵무새를 맡깁니다. 애들 주려고 이 앵무새를 샀는데 정작 애들이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장모님께서 한 달만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옥미와 앵무새의 동거,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는 옥미의 내면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다른 작품들 속 인물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타인을 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스스로를 대하는 입장이고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깨달음이 비록 시간이 오래 흐른 뒤일지라도 마음이 저릿하면서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장면과 모티프가 반복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의 빌라에 수록된 흑설탕 캔디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순간 머리가 이렇게 멍해지는, 그러다가 왈칵 눈물이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뭐 방금 이야기한 것과는 살짝 다른 맥락이겠지만 흰 눈과 개에서는 노년의 남성이 애지중지 키운 딸과의 추억들, 하지만 딸의 결혼을 계기로 심한 갈등을 빚고 마음이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를 그린다라는 점에서 또 나이듦이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상은 이별과 사랑입니다. 이 책의 많은 작품들에서 이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있고 아닌 이별도 있는데 그래도 내 삶을 밝혀주던 어떤 존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 감정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봄밤의 오리라는 작품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역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게 읽은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크게 두 관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타라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프랑스 유학 시절에 만난 일본인 친구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키우는 반려견과의 관계입니다. 유타를 처음 만났을 때 주인공은 26살이었고 15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타는 12살 더 많은 남자였고 일본에서 가족 대대로 운영하던 국수집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프랑스로 유학을 온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소설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가늘지만 길게 이어지는 유타와의 인연을 그리고 있고 동시에 주인공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키우게 된 반려견의 이야기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작품 읽으실 때 옆에 이제 티슈를 좀 가져다 놓고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제 인생의 첫 동물 친구이자 여전히 유일한 동물 친구이자 또 소울메이트와 오랫동안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한 순간들, 그 친구에게 제가 쏟았고 또 여전히 쏟고 있고 앞으로도 쏟을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슬픔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몰랐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아름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하면서 약간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작가님의 소설에서 일관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호라는 작품에서인데요. 이 작품에서 소희의 친구 희경의 어린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토끼가 죽은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면서 소희는 안 그래도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너무나 슬프지 않겠어? 너무나 안타까워 라고 말을 하는데 반면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토끼 하나 더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치밀었는데, 소희의 상상력이 타인의 슬픔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떠올려보고, 비록 그것이 현실과 어긋나거나 그 사람의 실제 마음과 어긋날지라도 그것을 상상하면서 감정의 일부나마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소설에 드러난 누군가의 상실과 죽음 혹은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불완전할지라도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감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수린 작가님의 소설들이 더욱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봄밤의 모든 것. 보통 소설집은 표제작을 하나 정해서 그 작품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봄밤의 모든 것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예 없던 말을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작품에 이 구절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새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봄 하면 아무래도 파릇파릇한 잎사귀와 흐드러지는 벚꽃, 따뜻한 햇살, 이런 게 떠오르기 마련이죠. 근데 봄밤 하면은 아무래도 밤에 어둠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낮에 그 밝고 파릇파릇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서 약간 한 톤 다운된, 좀 차분한, 그러나 여전히 공기는 따뜻하고 미풍이 불고 어딘가에서 아련하게 꽃향기가 날아오는, 확실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워낙 짧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각각이 어느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든 짧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을 담고 있고요. 따뜻하고 밝은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음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은은한 달빛 덕에 완전히 어둡지는 않은 그런 어떤 아련한 봄밤의 무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책 북토크를 다녀왔거든요. 최진영 작가님이 사회를 보시고 백수린 작가님으로부터 이 책 표지와 제목, 작품을 배치하는 순서부터 각 작품에 담긴 비하인드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듣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 가능하면 북토크에서 들은 비하인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이야기에는 이 책을 읽고 난 직후의 감상과 북토크에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생각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토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토크는 기회가 되면 꼭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애정이 있으니까 북토크에 가는 것도 맞겠지만 북토크를 듣고 나면 그 작품과 그 작가님에 대한 애정과 팬심과 이런 것들이 기본 30%는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북토크를 듣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 이렇게 영상도 따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책에 대한 저의 마음이 잘 담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수린 작가님의 봄밤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리뷰해 봤는데요. 가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내 마음에 물드는 것 같은 책들, 되게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스르륵 물드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이 매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쓰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뚜렷한 사건이나 어떤 굴곡진 서사, 반전 이런 것 없이 온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감정에 스스로도 분명한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렴풋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는 걸까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러움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저에게는 아직 읽지 않은 작가님의 책이 2권이 남아 있습니다. 참담한 빛이랑 친애하고 친애하는. 그간 읽을 기회는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제가 읽으려고 장바구니에 오랫동안 넣어놨었는데, 근데 그 책들마저 읽어버리면은 이제 신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간 계속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신간을 먼저 읽게 됐는데 이제 그 책들도 읽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꼈으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봄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